아유르베다 의사의 웰네스 스튜디오 슈르베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전 읽어주는 남자, 오늘 시간은 바로 프라크루티, 체질입니다. 오늘 이제 체질에 대해서 준비를 한 이유는 지난 경전 읽어주는 남자 당뇨병의 원인과 치유 시간에 댓글로 달아주신 것 때문인데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체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알레르기 체질인데 비염 같은 것도 음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질을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유르베다에서는 체질을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체질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될 때 각각 가지고 있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도샤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체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정해진 비율에서 본인이 먹고 생활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균형을 이룰 때는 건강한 상태이고,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체질이 결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이는 세 가지 도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각각 도샤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바타라고 하는 도샤의 에너지는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은 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건조하고 거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체질적으로 드러난다면 평소에 활동량이 많고, 체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소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차가운, 피부나 여러 조직들에서도 건조하거나 거친 성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삐따라는 도샤는 소화를 담당하고 열을 내고 뜨거운 기름, 뜨겁게 흐르는 기름, 그 에너지를 생각하시는 게 삐따랑 가장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뜨거운 불의 형태, 그리고 기름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따와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바따와 정반대되는 성질의 까파라는 도샤 에너지는 안정감을 주고 느려요. 이 두 에너지만 보셔도 바따와 정반대가 되고 있죠. 바따에 비해서 까파 같은 경우에는 느리면서 조금 대체적으로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좀 여유로운 편이죠. 그리고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도샤의 성질이 체질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발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바타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가 망가졌을 때 나오는 질병들이 차갑고 건조한 것이 관절로 가게 되면 관절염에 걸리기가 쉽고, 체격 자체가 왜소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신적으로도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 삐따의 경우에는 뜨겁고 기름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든지 소화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특히나 뭐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장기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겠고요. 까파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반대로 안정감 있고 느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운동을 멀리 하거나 음식을 잘 케어하지 않으시면 성인병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당뇨나 고혈압, 이런 비만 같은 걸로 이어지기 쉬운 체질들이 까파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타, 피타, 카파를 세 가지로 나눴지만 바타 체질로 태어난다고 해서 피타나 카파가 몸속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도샤의 에너지를 어떠한 비율로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세한 성질로, 체질로 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이 밑에 차트인데, 첫 번째 보는 것처럼 세 가지 도샤 모두 다 균형을 이룬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체질로 태어나는 분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봐서도 통계적으로도 없고, 두 가지의 체질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한 가지 도샤가 굉장히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나머지 두 도샤가 나눠 갖는 형태. 그 다음에 건강에서 가장 불리한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도샤가 에너지가 크게 높아진 상태,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체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에서
유리하지 못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도샤로 인해 오는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체질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체질, 두 번째로 이제 보통 한 가지 도샤를 잘 케어해주면 건강할 수 있는 체질, 그리고 가장 건강에 취약한 두 가지 도샤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이 삐따가 높고 나머지 두 개가 낮은 체질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체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샤의 균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비율로 태어나게 됐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평균적인 건강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삐따 도샤가 상대적으로 높은 체질인 경우에 이 에너지를 과하게 만들어서 올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되기가 제일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삐따가 과해지지 않도록 삐따 도샤를 높이는, 예를 들어서 시거나 맵거나 짠 음식, 발효시킨 음식, 기름진 음식, 뜨거운 것들 많이 먹게 되면 삐따가 금세 높아져서 과함으로 오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잘못 컨트롤을 하시면 부족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높아져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이겠고, 바따가 상대적으로 낮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바따 에너지가 높아져서 질병에 과함으로 오는 질병에 걸리기보다는 바따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부족해졌을 때 부족함으로 인해서도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의 핵심입니다. 체질을 감별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선가 본인의 체질을, 질문지를 몇 가지 작성을 해서 체질을 감별을 받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평생 피하고 이것만 먹고 이러한 형태로 가시게 되면 균형이 잡혀있던 것들도 전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 부족함으로 오는 인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삐따를 조심한다고 해도 이것도 또한 많이 낮춰져서 부족한 형태로 가게 되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무조건 감별해 놓고 두 가지로 나눠서 좋고 나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샤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부족한 것에는 필요한 음식과 생활습관으로 보충을 해주고 높아진 것들 또한 음식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을 감별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 분리해두고 그것만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인생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체질을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초반부, 그리고 하루를 주기로 봤을 때는 아침에는 이 까파라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 까파라는 에너지가 힘을 주고 무언가 조직을 형성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생의 초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까파가 높아 있는 상태겠죠. 이 당시에 체질을 감별하게 되면 까파가 우세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까파에 대해서 나쁜 것을 피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까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까파가 높아져서 성장하고 아침에도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주는데 까파가 높아지게,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중반부, 하루 활동을 하는 낮 시간대에는 삐따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무언가를 생성을 해서 유지하는데 태우면서 소화하면서 대사하면서 유지를 하는 데는 삐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소멸하는 에너지, 산화되는 에너지, 호흡을 해서 산소를 태워서 내 몸을 태워서 산화가 되고 있죠. 사람들은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늙어가면서 바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고 거친 성질들이 나타나면서 체격도 쪼그라들게 되고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소멸해가는 이러한 형태 흐름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주기로도 이 도샤 에너지가 순환을 하고 계절 주기로도 바뀌고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크게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에 맞게 하루 중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컨디션에 맞도록 음식과 생활 습관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내 체질은 이거다 하고 평생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을 나눠서 먹고 먹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질병에는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체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려봤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난 아유르베다 관심 있는 분들이 특히나 체질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유르베다 특강을 통해서도 음식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특강도 했었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체질을 우세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요. 알레르기 체질, 비염 같은 것도 음식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선 체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 내가 태어난 체질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제가 그랬듯이 저도 소위 말하는 비염, 축농증에 걸리는 체질 그리고 항상 배탈이 나는 체질이라고 여겨져 왔거든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면서 좋은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들께 제가 배운 것은 저도 제 체질을 모릅니다. 저도 제 체질을 모르지만 저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염과 축농증, 평생 시달려온 비염과 축농증에서도 벗어났고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체질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 컨디션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전 읽어주는 남자 바로 아유르베다의 프라크루티 체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심사가 있는 부분을 4000년 된 아유르베다 경전을 통해서 풀어가 보는 시간 꾸준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댓글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슈리베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